최근에 좌파 진영은 그러니까 흔한 말대로 극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있겠죠. 네. 극좌란 것하고 좀 극좌란 게 나쁜 것은 꼭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진적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녹색당도 경우에 따라서는 녹색당 같은 경우가 급진적 좌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극좌란 말이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급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단적이라는 말도 가능하고 원래 레디컬하단 말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레디컬한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한 5% 이내로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우파도 극단적으로 가족주의, 국가주의를 지키는 게 극우거든요. 그게 5%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좌우의 날개를 난다는 것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파 진영이 극우로 포섭돼 버린 것.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나라 전체의 일이고 정당으로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당으로 봐도 정당은 일종의 가장 건강한 정당은 몸집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일단 머리부터 몸까지 건강하고 좌우 날개. 원래 좌익 우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때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촛불혁명 이후에 제가 칼럼을 썼었는데 우리가 집권하는 포맷은 이거다. 좌재명. 중재인. 네, 문재인 가운데 서 있고. 네, 우희정. 안희정이 우측을 담당한다.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왼쪽을 담당. 네, 그랬는데 당시 이제 큰 파열음이 났던 것은 좌재명이 중으로 올려고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이 나중에 커진 거거든요. 나중에 갈등이 커진 건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여전히 좌재명하면 전 집권 못 한다고 봐요. 집권 못 하니까 좌재명이 아니라 중재명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 문재인의 포지셔닝하고 그렇죠. 비슷한 느낌. 그렇죠. 그럼 좌측 날개를 누가 맡아요? 그게 그렇지. 안 보여. 그게 안 보인 게 첫 번째인데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그것은 민주당 내에서의 좌익 우익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죠? 저 장관님 하셨던? 예? 장관님 하셨던. 누가? 그럼 말고. 누구요? 추미애. 추미애 장관님 같은 분이 만약에 대선 후보에 나온다 그러면 왼쪽 날개를 할 수 있다고 그렇지. 봅니다. 예를 들자면 또는 아주 젊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탄희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왼쪽 날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탄희나 추미애 장관님 같은 분들이 이탄이나 그런 분들이 왼쪽 날개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쉽게 약간 원칙적인 얘기 세게 하는. 그렇죠. 원래 진보 담론의 원칙적 얘기를 좀 세게 그렇죠. 하는 스타일. 가장 고통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견인하는 거죠. 약자를 먼저 챙기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종의 집권 플랜으로서의 어떤 민주당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념적 정체성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가장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른쪽 날개가 저는 되길 바랬던 분들이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는 오른쪽 날개가 돼야 되는데 날개란 뭐죠? 날개란 한 몸이란 말이지. 한 몸이란 말이에요. 몸통 중심으로 같이 그렇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날개가 아니고 파벌은 그냥 다른 집단인 거예요. 파벌이 되면 문제가 되냐면 실패하면 떠납니다. 그게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은 날개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몸통하고 싶었는데. 몸통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날개에다가 몸통이 되는 거고 몸통에다가 날개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왼쪽 날개에다 지금은 가운데 몸통이 된 거예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자기가 그때 이낙연 씨는 그 당시 벌써 내가 오른쪽 날개가 했으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때 오른쪽 날개기를 거부하고 파벌화돼서 떠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오른쪽 날개가 되고 싶은 건지 파벌이 되고 싶은 건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최근의 발언은 파벌화되고 있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정당 내에서 언제든지 위험요인이라는 거예요. 정당이 위험요인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유일하게 제가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오른쪽 날개를 맡으려고 노력해라. 정정당당하게 나는 오른쪽에 어떤 부분으로 나는 오른쪽 날개 맡겠다. 안희정 대표가 나중에 이제 뭔가 잘못된 서사 때문에 사라졌지만 이분들한테는 그런 부도덕한 면이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김경수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최근에 하고 있는 말들은 다 자기 모순인 말들이에요. 전부. 네? 대표적으로 뭐가 기억나세요? 아니 예를 들자면 지금 첫 번째 김경수 지사 다른 분들은 지금 부차적인 문제니까 네. 김경수 지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하는데 통합의 기초가 뭐예요? 이분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과라 뭐 그러지 않았어요? 떠난 사람. 그러니까 통합하고 다원성을 강조해요. 아, 다원성 강조했죠. 네, 통합과 다원성을 강조하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으려는 게 날개론이에요. 통합도 하면서 다원성을 인정하려면 다양한 날개가 있어야 된다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날개다 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용주의 나왔잖아요. 나 좀 이따 그 얘기 할 거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 우파다. 나는 만약에 그 말을 했을 때 네네. 마치 김경수 지사가 언제 우리가 우파였냐 왜 그런 말 하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숙한 대응이라고 봐요. 너무 미숙하다. 나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은 중도 우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수의 지위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만약에 김경수 지사였다면 그 오른쪽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오른쪽에 같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오른쪽 날개를 확 차고 들어왔어야 된다고 봐요. 김경수가? 김경수 지사가. 그랬으면 최근에도 논란을 싹 잠재우고 완벽하게 내가 그 민주당에 역할을 하려고 뛰어들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당원들이 김경수 지사 역할이 주어진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아직. 그러니까 정당 외에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가 정당과 의회예요. 그럼 정당과 의회가 무슨 차이가 있지? 어떤 역할 교환이 있지? 무엇이 더 중요하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정당과 의회가 정당이 우선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은 헌법에도 나와 있고 명시되어 있고 정당법 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우리 권력을 잡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회교과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원래 그렇게 배웠죠.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이생을 해야 돼요. 저 이렇게 해도 돼. 하십시오.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창출, 권력 획득을 정당의 목적이라고 우리 중학교 책에 나왔었잖아요. 사회교과서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반헌법적이진 않지만 비헌법적인 표현이에요.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그렇죠. 의사를 국민의 형성하는.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의사란 뭐냐면 의견과 의지를 모은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견과 의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견과 의지를 갖고 되면 그 의지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까지를 결정하는 게 당원 민주주의, 당원 주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 뒤에 있어요? 그렇죠. 뒤에 있죠. 당연히 뒤에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당은 국가 체계 총강에 해당돼요.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 국회는 3장에 나오고 말하면 자유 기본권은 2장에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당이 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육연수원장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밝혀주기 위해서. 단기 그만. 그렇지. 최단기? 모르겠다. 그거 모르겠어요. 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래 저는 화려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불꽃처럼 살아야 돼. 사라지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오늘 죄송하네 갑자기 점점. 아니요. 이렇게 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맞아주는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오늘 꼬부리고 자는 거야. 집에 가가지고. 맞아요.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국회는 대변하는 거거든요. 의회는 대변하는 것이에요.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성한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할 사람을 누가 골라요? 당원이 고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당원이 주도할 때 당원 주권 시대라고 그래요. 네네. 지금 민주당이 그 당원 주권 시대에 진입했는데 의사 형성 쪽이 좀 약해요. 의견과 의사를 형성하는 게 제도적으로 좀 약해요. 그건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 맞아요. 선출권은 있는데 이제 그건 많이 됐죠. 당대표 선출이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으로 당원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 당론 그렇죠. 형성과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원내 정당이 주도해 버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다 하는 그게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래요. 386 세대 운동권들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아직 우리 헌법에 맞는 우리 헌법은 유럽식
독일식의 대의제를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정당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당이 중요하고 그게 헌법이 그래서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당이 당원 주권에 기초한 이념적 대중정당 체계로 가는 게 우리 헌법에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런 데는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 막 당원들한테 돈 받아서 하고 다 이렇게 막 보니까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게 뭘까? 미국에 보니까 미국 원내장이 중시되거든요. 미국은 정당보다는 의회가 중시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 중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더 그때 훅 간 거예요. 사실은. 훅 간 거예요. 원내정당 적극정당 막 이러면서. 그게 사실은 지금 386 운동권 세력들이 기득권화 되는데. 기득권화 되면서 현실 그렇지. 당원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고 정확히 보셨어. 그거야. 저도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해. 그리고 지금 끼리끼리 놓은 거야.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원내정당화 되면. 민주당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회의원 이상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이상을 한 사람들 지금 떨어진 사람까지 다 보면 옛날 한 번이라도 됐던 사람을 딱 모아보면 예. 5대 5입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은 당원 주권 시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옛날 국회의원까지 살아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보면 5대 5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경수 지사나 그밖에 다른 지금 누구죠? 그 총학생회장에 또 지난번 임종석 이런 분들이 잘 몰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들이야. 50%거든요. 예. 50%니까 5대 5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원은 이미 8대 2예요. 그렇지. 9대 1 정도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가 문제냐. 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게 정당이 됐으면 잠깐씩 국회의원이 실수를 해도 마음의 상처를 나를 줘도 큰 틀에 형성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 그러면 용서도 하고 선출직으로도 뽑아줘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기는 뽑아. 그런데 그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 형성 과정에 지금 엄청난 당원들이 관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사를 형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를 못 해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상이라고 하잖아요. 즉 정치적 이념 또는 정책에 있어서 작은 차이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를 좀 받더라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한 뿌리 깊은 우리가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당원들의 정서, 마음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정서도 한밀성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한밀성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상처를 주면 회복할 수 없다. 김경수 지사한테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나 그 밖에 그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민주당의 몸통이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날개를 형성해야 될 분들입니다. 좀 건강하게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지금은 마음의 상처를 살짝 지금 칼자국을 냈어요. 벌리면 안 됩니다. 당원들의 마음에 칼자국을 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